그거는 이제 물론 3, 4부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률가 수준의 권리 분석을 배우는 게 목표라면 물권법부터 파야 됩니다. 판례 공부도 해야 되겠죠? 예. 투자를 하지 않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야 되고, 법정지상권에 관해서만 그 법률 규정만 제대로 가르치잖아요? 그것만 한 4, 5시간 기본 갑니다. 제가 이제 법률 공부하고 고시 공부할 때 법정지상권문을 제대로 파도 또 시험 문제 내면 또 틀려요. 그만큼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런 거를 경매 공부한 사람이 깊이 판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뭐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런데 그거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법정지상권 있는 물건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연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운전기사와 똑같다. 버스를 만들려고 하면 과학이고 뭐고 다 필요하지만, 만들어진 거를 운전하는 거는 그냥 학원 가서 한 2-4달 하고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고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차 만들어 봤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배당에 대해서도 판사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고 등기가 있는 것은 입찰하지 말아더라.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것도 예고 등기가 뭔지, 어떤 법률 효과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예고 등기가 있어도 해볼만 하다더라 라는 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경매 투자로 부자의 길에 다가서는데 꼭 필요한 권리 분석이 100%라면 등기부상 권리관계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소멸하는 것과 인수하는 것을 공부하고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 개념을 공부하는 게 95%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소 기준 권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6개. 그거와 대비해서 물권 몇 개 있었지? 물권은 총 6개인데 그 중에 4개만 외울 거야. 4개랑 임대차 분석상 전입신고 날짜 딱 해서 쪼르륵 세워놓고 선후만 따져보면 권리분석 끝. 근데 그 다음에 특수권리분석 몇 가지 설명 딱 넣어주면 끝. 요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과 연계된 권리분석이 사실은 90%가 넘습니다. 제가 여태 낙찰 받았던 것이 다 그래요. 물론 법정지상권도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정형화된 툴이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이 길이 있다. 이 모델만 어긋나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본인이 개척하려고 돌아다녀 봐야 발에 신발에 흙만 묻히고 먼지만 쓰이고 돌아다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검증해 봤으니까 그대로 따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권리 분석이 어려워서 내가 투자 못 하거든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전형적인 룰에 의해서만 투자해도 된다 이거죠. 그 외에 경매 함정으로 불릴 수 있는 몇 가지만 공부하면 끝납니다. 경매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도 아닌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이고, 협상 능력과 남이 뭐라고 해도 밀어붙일 수 있는 담대한 투자 마인드가 우선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 이거죠. 마인드가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을 하기 쉽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건드리면 막 그냥 쉽게 자빠져요. 기다렸다는 듯이 턱 건드리면 팍 자빠져 버립니다. 굉장히 무기력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경매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는 며칠 파면 엄청나게 다시 또 압니다. 아무리 잊어버려도. 그럼 변호사들도 못하는데, 그럼 아니면 변호사들이 그 법률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우리보다 몇 배나 잘할 텐데 왜 돈이 안 벌릴까? 다른 요인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듯 권리 분석 공부에 연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초보자들에게 처음부터 권리 분석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말이 될 수 있으나, 공부를 끝내고 나서 투자를 해보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별 필요 없었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 시간이므로 권리 분석 공부를 시작했으니 반드시 외워야 할 것을 꼭 외우고 숙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경매 권리 분석의 전 과정에서는 원리를 이해하기만 하면 외워야 할 것들이 10가지 안쪽입니다. 통상 10가지 안쪽입니다. 뭐 배당 이런 것도 뭐 외울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옵션 하나 하면 됩니다. 뭐 순환 배당, 안분 배당 뭐 별로니까 이름을 붙여놨던데, 그거는 판사들이나 고민하는 문제다.
자, 그런데 이 10개 안쪽의 지식을 외우지 못하고 여전히 권리 분석에 대한 공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고, 권리 분석은 먼저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중에 외우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잡지식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받는 중에 교육자가 제시하는 방향을 믿고 따라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뒤에 있는 본 교재의 특성은 좀 전에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 세 가지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둥. 등기부 분석, 임대차 분석, 그 다음에 특수 권리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됐습니다. 세 가지. 등기부 분석, 임대차 분석, 특수 권리 분석.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배우면 된다.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아, 배당. 배당은 있는 데서 한 30분도 안 설명하면 끝납니다. 이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겁니까? 배당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쪽에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등기부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분석에서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제가 물권과 채권 개념 설명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예만 잘 이해하시면 어느 게 선과 후구나. 네, 권리 분석은 통상 제가 요약을 하자면 선과 후를 따지는 게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돈을 수익을 분석하기 위해서 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래서 네. 안 줘도 그러니까 그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저는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주의입니다. 저는 뭘 해도 뭐 하다못해 뭐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으러 가든 친구랑 누굴 만나도 목적을 정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적 정하는 거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내 인생을 내가 정해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대부분 목적하고 다르게 중간에 딴짓하고 세자하고 꼭 다르게. 그러니까 제가 늘 경매 교육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경매 투자의 목적은 뭡니까? 돈입니다. 그러면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먹을 때 비스켓도 먹고 수박을 먹어도 배부릅니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고 중국식, 일식, 한식 뭐 다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 그러니까 배부른 게 목적이면 이것저것 다 먹으면 되죠. 그죠? 근데 왜 아파트니 뭐니 종목을 따집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면 이것저것 따져서 돈을 불리면 되지. 근데 사람들은 항상 목적은 그렇게 얘기해 놓고 결론에 가서는 또 저는요 배부르는 지금 당장은 배만 부르면 됩니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음식 딱 주면 이 음식 말고 일식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모른다. 권리 분석도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뭐냐?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추가 부담이 있냐 이거죠. 추가 부담. 추가 부담은 돈으로 인수할 수도 있지만 뭐 수리 비용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등기상에 말소 안 된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추가 부담이면 법정지상권도 추가 부담이지 않습니까? 땅을 샀는데 위에 집이 있어. 추가 부담은 부담이죠. 그냥 막 없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부담. 유치권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이런 거 다. 돈을 부담할 게 있냐? 혹시 선순위를 인수할 게 있을까? 그런 거죠. 또는 이런 거 뭐 땅을 사기로 했는데 위에 건물이 제재가 있어. 이 건물은 철거하지 않아야 된대. 뭐 묘가 있대. 기타 등등. 뭐 그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한 게 권리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란 거는 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서 죽은 지식이 아니고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써먹는 데 있어서 혹시 나한테 뭔 부담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순수하게 내가 돈만 딱 결제하면 끝나는 건가? 요거에 대한 고민하는 게 권리 분석 시간입니다.